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3단계를 시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도 이미 폭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준 3단계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쪽에서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이외에는 배달만 할 수 있게, 또 학생들 학교 가지 못하게 전부 조치를 취했어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한 시기고요.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야지 이 코로나가 좀 잡힐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물가 상승률이 뭐 2%를 넘어가면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물가가 상관없이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했는데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급등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급등락 역시 그리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 흐름 따라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장중에 수급가 심리. 자, 오늘 출발 굉장히 좋았었죠.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했고요. 오늘 미국 선물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어떤 그 거리두기 준 3단계 발표가 나오면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닥은 운송 업종이 강했고요. 코스피는 종이목재 업종이 강했는데요. 일부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오늘 운봉으로 끝났죠. 역시 장중반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약하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좀 운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쭉 빠졌었죠. 어떤 정부의 그런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냥 쭉 밀렸어요.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코로나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잡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자,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하고 또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뭐 16명 정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딱 보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본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알죠.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 대면 예배는 안 된다. 당분간 좀 참아주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비상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일부 이제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지금 추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역시 그 좀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느슨하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역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협조를 해가지고 또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그렇게 해야지 이 상황이 잡힐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다녀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카페라든지 술집 뭐 이런 데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주점이라든지 클럽 이런 데서 워낙 또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죠. 나도 모르게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역시 그 코로나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3단계, 준 3단계를 수도권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 국민과 정부 그리고 방역당국이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흔들림이 나왔어요. 자, 경제가 멈춘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역시 장중에는 또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흐름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또 미국이 계속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하죠.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미국 시장은 뭐 엄청나게 강합니다. S&P 500이 처음으로 3,500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굉장히 강했고요. 테슬라가 어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어쨌든 미국은 좋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역시 미국도 어떤 코로나에 대한 그 확산 그리고 경제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뭐 추세적인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성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자, 업종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 업종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역시 정부 정책 발표를 하면서 뭐 태림 포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택배 관련한 포장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코스닥은 자, 운송 뭐 일부 종목 태웅로지스 이런 종목이 하나가 움직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늘 불안감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움직임들을 보였었던 업종의 흐름이 괜찮았었던 하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투전생 현물 채팅 방송인데요.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가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차, 첨보 이렇게 올라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첨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중기적으로 관망하자.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그 가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를 먼저 보시도록 하실까요? 현대차 굉장히 강하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전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홀딩 후에 적당히 뭐 위에서 던지든가 아니면은 꺾이면은 던지든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관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가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정부 정책 기대감이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했다가 위나 아래에서 던지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오늘 고점을 뚫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갑자기 확 꺾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위에서 던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제대로 정말 꺾이기 전까지는 굳이 관심을 갖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복귀와 조언입니다. 매매복귀. 자, 현물은 코로나 테마주를 오늘 또 하나 신규 추천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노리는 종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은 뭐 하락하면은 본전에 던지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움직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단기는 불안한 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중기는 재반등 후에 하락이 예상된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3단계 시행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일주일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강하게 계속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등락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방향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로 하방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현물은 코로나 테마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적당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은 찍은 것 같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상방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단타가 좋습니다.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여기서 곧바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면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확실하게 또 추세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장중에 단타가 좋습니다. 장중 단타 뭐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반대 방향으로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세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노려보자. 단기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은 또 갑자기 확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흐름은 다음 주에는 어떤 그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좁은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빠져서 밀린다. 그 정도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뚫고 계속 간다. 그 흐름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어쨌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하겠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막아보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좋지 않은 일 겪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28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